저는 이 노래 한 곡을 듣고 가요, 여러분. 다시 제가 들려드릴 텐데, 그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신동이자 천재인 작곡가 쇼팽은 7살 때 첫 작곡을 했잖아요. 그리고 19살 때 파리로 유학을 가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곡이 바로 지금 들려드릴 앞부분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 OST에서 워낙 많이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감상하세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거죠. 신나는 노래를 듣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너무 아름다운 곡 맞죠? 이 곡 여러분 딱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나 이 곡 들어본 적 있다. 숫자로 1 찍어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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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아요. 그 아는 곡을 자꾸 들어서 많이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특히 인부의 태교로 글쎄 저는 쇼팽만한 작곡가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쇼팽이 작곡한 대부분의 곡은 이렇게 피아노 독주곡 소나타가 많잖아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협주곡이 많죠.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니까. 클래식을 정말 잘 모르면 처음에 협주곡을 듣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쇼팽 곡을 들으면 일단 이쁘고, 나 이거 들어봤는데? 하고 익숙한 곡이 너무 많고, 그래서 태교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같은 곡을 들어서 멜로디가 막 이렇게 입에 익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애기 낳고 애기 안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저절로 입에서 이렇게 쇼팽의 에뛰드가 그냥 흘러나올 만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제는요, 허스번드 코칭이에요. 허스번드 코칭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남편이 잘 도와주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출산의 기본적인 이론부터 하나하나 밟아가기 시작하면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엄마가 진통이 딱 왔다. 아기 낳을 때가 다 됐다. 진통이 왔다. 그럼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복식호흡, 호흡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제 들으시면서 찍으세요. 호흡하고 움직인다. 호흡하고 움직인다. 호흡하고 움직인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찍으세요. 호흡하고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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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심심하면 호흡하고 움직인다. 호흡하고, 그래서 뇌가 그냥 세뇌가 되는 게 좋아요.
아프다 안 아프다 뭐 이런 거 신경 쓸 게 없고요. 그냥 아 하고 오는 순간 호흡하고 그다음 진통이 사라지면 움직인다. 진통이 올 때 움직이는 힘들 수 있으니까 진통이 오면 이 진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는 거고요. 진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진통이 사라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남편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호흡 딱 진통이 왔다는 걸 남편도 알 수 있죠. 얼굴만 보면 알죠. 편안한 얼굴에서 갑자기 하고 표정이 확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이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해야 할 일 첫 번째, 아내의 표정만 보고도 진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메모하세요. 남편의 첫 번째, 내 얼굴만, 내 표정만 보고도 내가 지금 진통이 온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걸 알아야 남편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진통이 오면 엄마가 해야 할 일 두 가지, 호흡하고 움직인다. 그럼 남편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호흡하고 움직이는 걸 도와주면 되죠. 호흡을 카운팅 해주거나 남편이 같이 호흡을 해주면 좋겠죠. 손을 잡고 그 손만 그냥 꾹 잡고 있지 말고, 또 손 잡는 걸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자꾸만 몸이 이렇게 구속되는 게 또 싫어질 수가 있거든. 몸이 힘들 땐. 그러면 어디 어깨나 가볍게 손이 얹어져 있다가 호흡 카운팅을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고 그때 카운팅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 다시 들이쉬고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호흡법을 정말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호흡법에 익숙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남편도 똑같이 알아서 아내의 표정만 보고도 아내의 호흡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려면 우리가 집에서 낳을 때는 뭐 가족이 다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진통을 합니다. 진통을 합니다. 그러면 진통 한 12시간 정도 해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진통하는 가족분만실에 계속해서 같이 있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1번 누구입니까? 남편. 자, 남편은 나왔으니까 또 남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 말고 엄마. 또 남편 말고 엄마 말고 부모님. 진통실입니다. 가족분만실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깥 면회실이나 이런 데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은 3월 출산 예정자는 엄마, 부모님 불가능할 거예요. 제 생각에 보호자 1인 정도만이 출산 당일날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겠죠. 남편만. 근데 남편 말고 진짜 출산 진통을 함께 할 동반자. 최유영님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되죠. 맞아요. 여다솜님 조산사.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는 아기를 받을 때만 오잖아요. 저의 질문은 여러분이 가족분만실에서 보내게 될 10시간 이상의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같이 있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남편 맞죠? 조산사는 병원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죠. 또 있어요.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남편 맞고요. 조산사 맞아요. 간호사 아닙니다. 간호사는 주사 놓거나 링게를 찌르거나 할 때만 들락날락 합니다. 맞습니다. 둘라입니다. 또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세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로 부산, 김해, 한강 이남, 부산, 김해, 조산사가 남편이야 가족 모든 산부인과가 다 허용을 하는 곳이니까요. 따로 코멘트를 안 드릴게요. 조산사가 진통 중에 같이 있는 병원 어디 있습니까?
한강 이남에서. 서울은 꽤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조산사가 24시간 내내 사실상 어텐딩 하고 있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좋은 문화병원 있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김해 프라임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다예요. 한강 이남에서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있어도 간호사처럼 어쩌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병원도 그럼 이 두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다 이렇게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자연주의 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어텐딩이 되죠. 둘라는 어디 있나요? 둘라를 하는 병원은 어디 있어요? 둘라가 들어오는 병원.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둘라가 들어오는 병원. 맞습니다. 대구 효성병원밖에 없습니다. 효성에서 오신 분이네. 딱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강 이남에서 뭔가 좀 더 좋은 출산을 하겠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 그런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조산사, 둘라, 남편 차이가 뭘까요? 조산사는요, 일단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법적으로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의사는 당연히 아기를 받을 수 있죠. 의사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분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바로 조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산사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의사가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왜? 의사는 수술이나 뭐 무통분만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지 자연 출산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적거든요. 조산사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조산사가 없으면 없는 병원이 많으니까. 그럼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둘라예요. 그러니까 둘라는 법적으로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 의료인은 아니지만 정말 아기를 많이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아기 낳는 걸 너무 많이 도와줘서 준 의료인 수준으로 출산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효성병원에는 둘라 제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허즈번드 코칭이잖아요. 그러면 둘라가 있을 때의 젠틀벌스 확률이요. 맥시멈 100명 중에 80%까지 올라가요. 둘라가 없으면 30%로 급감해요. 그럼 둘라의 역할이 무려 50%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잘 하는 것은 산모 당사자의 준비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진통을 내내 같이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 조산사하고 둘라예요. 근데 조산사는 의료인이니까 빼고요. 둘라예요. 둘라는 도와만 준다고요. 여러분이 출산을 잘 하도록 도와만 줍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의료인이 하겠지만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도 유일하게 비의료인으로서 여러분을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둘라처럼 좀 더 공부하고 트레이닝이 되면 나의 출산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둘라도 원래 의료인은 아니니까. 이해되시면 숫자 1 찍어주세요. 이해되시면. 그쵸?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는 산부인과 좋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원래 조산사도 있는 병원인데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교육도 같이 잘 받아서 둘라 역할까지 해준다. 그게 최상의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효성병원이 둘라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 좋은문화병원 김해프라임은 조산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교육을 통해서 바로
조산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바일 강좌를 한지 부산은 꽤 오래됐잖아요.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효성 TV 스쿨에서 지금 수업 참관하러 잠깐 들어왔으니까요. 효성 TV 스쿨 담당하시는 분 잠깐 통화 연결해 가지고 한 3분만 통화하고 오늘 수업 다시 할게요. 병원 관계자가 들어왔으니까 잠시 스탑하고 통화하겠습니다. 네. 풀렸네요. 좋습니다. 우리 화면. 안녕하세요, 혜원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도 이렇게 직접 수업.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아니면 원장님 얼굴 보입니다. 원장님도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도 요즘 비상이시죠? 뭐 긴장 아니라 엉망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모바일로 강의도 하고 병원들도 고객들하고 모바일 소통 시스템도 구축하고 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시스템 하려고 다들 난립니다. 원장님도 힘내시고 효성병원은 뭐 한강이남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네. 여기 막 댓글 남았는데요. 지금 효성병원 다니는 엄마예요. 엄마가 채팅에 뭐라고 남겨놨냐 하면 효성병원 관계자분들 힘내세요.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성병원 믿고 다니고 있는 산모들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그래도 미연님은 효성병원 박동동 원장님하고 직접 오늘 소통하셨네요. 자, 저희는 그럼 강의 계속 할게요. 원장님, 다음에 그 회원쌤한테 이 시스템 깔아달라고 하시고요. 저하고 다음번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효성병원 원장님이 해외에 계시다가 3일 전에 귀국하셨는데 지금 막 병원들이 난리가 나 있어서 더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동반자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편이란 말하고요. 출산 동반자 다른 이야기예요. 남편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말 그대로요. 나의 신랑인 거야. 나의 신랑이니까 아기 낳을 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나의 신랑이 만약 전혀 트레이닝도 안 되어 있고 엄마의 표정 변화도 읽어낼 수 없다면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때 10시간을 함께할 남편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을 방해할 확률도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도움 안 된다. 1번, 방해할 확률도 꽤 있을 것 같다. 2번. 전부 다 2번 찍었어. 대박. 이거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가장 문제점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의지만 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의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사랑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스트레스 1위의 대상자도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출산 진통할 때 내 옆에서 10시간을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하게 놔두고 같이 그 10시간을 버틸 수 있겠냐. 게다가 원래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데 백화점 쇼핑 따라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최소한의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분만실에서의 10시간은 남편한테도 엄마한테도 고통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왜 남편이 출장 가서 혼자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외로요. 처음에는 남편이 못 온다 그래서 좀 실망했다가도 결국 나중에 마음이 받아들이잖아요. 뭐 할 수 없지 뭐 당신 출장 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하게 출장 가서 미안하게 되니까 용돈도 좀 주고 뭐 선물도 좀 사주고 해서 기분이 좋아졌고 엄마는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요. 남편하고 같이 분만하는 경우보다 엄마 혼자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이 잘 된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엄마의 의지는 전체 출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네요. 남편이 같이 오는 건 좋은데, 남편이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도 좋은데,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 남편이 공부하기 싫어해도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짓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에 대한 가이드라인, not to do, 영어로 제가 쳐드릴게요. not to do. not to do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질문하지 말아라예요. 아내한테 질문하지 마. 질문 안 돼요. 여보 많이 아파? 이런 거 안 돼요. 많이 아프나? 이런 거 안 돼요. 아는 척 하는 거 안 돼요. 그냥 말없이 도와줘야지. 그냥 행동하는 남편이 중요하다고요. 행동. 근데 행동은 하려면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1, 2단계를 구별해요. 남편이 하면 안 될 거, 하면 안 될 거. 제일 좋은 거는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내가 뭐를 물어보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남편은 어떤 질문도 안 하고요. 그냥 묵묵하게 딴짓도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도 안 하고 마사지 해달라 소리도 안 하니까 혼자서 핸드폰 보고 카톡 주고 이런 일체의 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요약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내의 진통에 남편도 같이 집중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일이에요. 이건 교육 안 받아도 할 수 있죠. 아내의 몸을 믿고 아기를 믿고 어떤 쓸데없는 소리나 쓸데없는 행동도 하지 않고 최소한 나 당신 믿고 그냥 지지하고 있어. 그 느낌은 확실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된다? 1번. 아니에요. 신랑이 이 방송을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아빠 특강을 밤에 한번 할 거예요. 아빠 특강을. 아빠 특강을. 1시간짜리. 그냥 아빠 얘기만 도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영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벌려면 뭔가 가서 뭘 팔아야 되잖아요. 식당도 밥을 팔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해서 말 안 해도 100%다 알아듣습니까? 알아서 다 해줍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신랑 알아서 잘해준다. 진짜 알아서 잘해준다. 5점. 알아서 잘 해주는 편이다. 4점. 뭐 요구하면 해준다. 3점. 더러운 놈 요구해도 잘 안 해준다. 2점. 문디 같은 놈 하나도 안 해준다. 1점. 찍어보세요. 다행이다. 2점, 1점은 없네. 근데 2점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믿는 남편도 5점은 감히 안 찍으셨잖아요. 5점은 한 번도 안 찍었는데. 그러니까 출산 당일은 당신 나를 위해서 5점 해줘. 그러면 그런 5점짜리 남편으로 준비가 되려면 여러분이 남편을 식당에서 영업하듯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화장품 사라고 꼬시잖아요. 한 번만 오세요. 물건 구경하고 가세요. 산모교실 오라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고, 제가 참 산모교실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에는 나의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부탁하면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줘. 어떤 톤으로 말할 때 잘 들어줘. 어떤 기분일 때 뭘 요청하면 잘해줘. 이런 걸 아내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랑을 내 편으로 늘 항상은 아니라도 적어도 이 출산만큼은 내 편이 돼서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당신의 남편을 설득을 못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병원이 또는 제가 우리 회원들보고 교육받으라고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의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분만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게 오늘의 주제 허즈번드 코칭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 분만실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는 엄마들의 99%는 그냥 남편을 분만실에 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을 분만을 도와줄 내 편으로 바꾸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 전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남자의 정자가 나와서 1등으로 간다고 해서 수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가까이 막 돌진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자가 스탑, 멈추고 난자가 분비한 화학 물질을 받아야 이 정자가 비로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자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1등으로 앞서가던 정자 그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된 남편이 내 편이 된 남편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 낳았다 둘을 낳았다 벌써 막 이러신 분들은 앞에 만약에 엄마가 혼자 알아서 잘했으면 남편은 더 안 도와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할 거냐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남자들은 여기 세정님이 썼어요. 남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믿고 수긍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인생을 폼나게 잘 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눈에 보인 것만 믿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읽고 유추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 특강을 꼭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거 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면 남편은 안 돼요. 대부분의 남편은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설득을 해야 돼요. 여보, 나 정말 중요한 부탁인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뭔데? 들어준다고 먼저 약속을 해줘. 이건 애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협조를 해줘야 돼. 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1시간짜리 강의를 눈 한 번 떼지 않고 꼭 좀 들어줘. 그 약속을 분명히 쫙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꼭 들어줘. 그리고 진지하게 나한테 답해줘. 그런 전제와 약속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캐주얼하게 어느 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또 그날 돼서 오실 분도 있고 안 오실 분도 있어요. 저는 이 강좌를 물론 무료로 할 텐데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강 이거 2만 원입니다. 라고 제가 유료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을 내시는 분이 있겠죠. 그분들은 결석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육은 그래서 유료 교육이 좋고 진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우리 모바일 스쿨의 정규 과정을 유료화 시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돈 받아서 제가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를 유학 가는 사람이 왜 4년 동안 4억이라는 돈을 쓰고 하버드까지 가냐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배워도 그 못지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냐고요. 그 돈을 내고 하버드를 갔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료 교육을 많이 신청해서 들으세요. 무료 교육은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면 되지만 무료 교육은 어쨌든 커리큘럼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정말 유료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계단을 쌓듯이 체계적으로 쌓아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출산 동반자. 나의 남편을 정말 나의 출산, 내 아기의 탄생을 도와줄 준비가 최소한 된 남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는 남편이 해야 할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빠 특강에서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아빠 특강에서도 정신교육을 우선 더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해야 하는 원데이 교육이 3시간짜리잖아요. 3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뭐 3명, 4명 이렇게 소그룹은 부산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또 조금 풀리면 많이는 안 모아도 급한 분들 3분, 4분 이렇게 모아서는 원데이 과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끼고. 그래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임신 중일 때. 그 다음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참 진통하고 힘든 그 10시간, 12시간일 때. 또 여러분 아기 낳고 조리원 끝나서 집에 딱 데리고 왔을 때 한두 달. 요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임신 중이 1번, 진통할 때 2번, 출산 후가 3번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되려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교육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엄마는 모든 출산 후의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엄마는
1, 2, 3 중에 언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아 교육을 기본적으로 언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번이라고요. 전부 1번이라고. 지금도 제가 무료 교육이건 유료 교육이건 해보면 안 빠지는 엄마들이 엄마 학교 등록하시면 여기 다 있잖아. 맘스 칼리지. 지금 전부 다 지금 오늘 오신 분이 20분쯤 되는데 10분 가까이가 정규 유료 회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특별히 외출해 있지 않는 이상 항상 교육에 들어오신다고. 차곡차곡 축적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더 늦기 전에 아빠를 자꾸만 교육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아빠 특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한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당연히 그때 나 교육 들을게 라고 하는 답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 답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신랑한테 아빠 특강하면 반드시 참여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카페 댓글에다가 인정으로 찍으세요, 나중에.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러니까 강의에 오는 것 이전에 이미 제가 남편이잖아요. 그럼 아내를, 당연히 나 당신을 도와야지,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들게 갈 텐데 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가 또 반성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기를 낳고 초기 3개월, 왜? 초기 3개월간 엄마도 너무 모르니까. 임신 때도 사실 엄마도 잘 모르고, 출산 엄마 당사자가 하지만 엄마도 역시 잘 모르고, 아기 낳고 초기 육아 엄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아빠가 주체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호르몬의 변화도 없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비교적 객관적이 있으니까. 엄마는 감정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히려 공부가 좀 돼서 지가 막 진짜 우리처럼 뭐 태교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당신의 이런 출산, 이런 태교, 이런 육아 환경을 지지하고 격려하겠다는 그 울타리 같은 마음은 딱 쳐져야 된다. 그 관점에서 아빠가 임신, 출산, 초기 육아에 주체해야 된다는 게 저의 20년 한결같은 지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우리 회원들은 그래도 이런 아빠들이 이게 조리원 끝나고 손톱을 못 깎아서 애기 우리 부원장님한테 손톱 깎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고기 지금 고기 들고 있어요. 이렇게 앉는 게 제일 좋아. 아빠는. 아빠가 온 김에 제가 이제 애기 앉는 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밑으로 쳐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애 얼굴이 확실하게 내 어깨에 걸쳐 있어야 되는데 어깨 밑에가 아니면 정말 많거든. 안고 있다가 좀 움직여주면 좋고.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저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초기 육아하기 잠깐. 그 아빠가 이 정도는 안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애기 목이 어깨 위에 올라와 있을 것. 그 다음에 제가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아기를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정말 젠틀하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 말이 사랑해 사랑해 하고 같은 톤이잖아요.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빠한테 가볼까? 아빠 언니. 그래서 이런 동영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빠가 여러분의 체조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거는 한번 날을 잡아서 이렇게 몸을 쓰는 건 분명히 한번 원데이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빠의 멘탈리티예요, 멘탈리티. 이런 모바일 강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한번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아빠의 멘탈을 우선 좀 잡아드리고 싶다. 이런 체조들은 엄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분만실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아빠는 보통 이 뒤쪽에 있을 텐데, 그럼 이 뒤쪽에 앉아서 아빠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아빠는 어떻게 호흡을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모바일 강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드릴 거고, 모바일로 도저히 힘든 체조나 이런 큰 동작들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원데이가 개설되면 그때 와서 배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평소에 아빠하고 밥을 같이 먹으러 식당을 가도 방석 같은 걸 깔고 앉으면 항상 이렇게 골반이 스트레칭이 되게 여러분 스스로도 체조하고, 집에서 텔레비 볼 때도 이런 자세 좋고, 식당 가서 외식할 때도 방석 같은 게 있으면 접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여기 딱 깔면 골반이 점점 확장이 되죠. 이런 동작들이, 신랑하고 이런 작은 볼 사서 저녁에 TV 보면서도 항상 이런 케겔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빠 특강을 해드린다고 해서 엄마는 그 강의를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엄마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아빠는 꼭 들어야 하는 강의죠.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엄마 아빠가 같은 가치관으로 튜닝이 돼야 된다. 튜닝이. 그게 이 허즈번드 코칭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할 때 좀 흔들려도 그때 아빠가 다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호흡 도와주고, 진통 사라지면 엄마 일으켜서 같이 걷기도 하고 분만실 안에서 아빠하고 손을 마주 잡고 체조도 하고 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너무너무 격려를 받아서 통과해 가는 그런 분만이 되면 좋겠다. 그게 허즈번드 코칭의 핵심 사항이지, 단순히 그냥 아빠 하는 일이 완전히 따로 있고 엄마 하는 일이 다르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자, 오늘 이제 이 테크니카라는 강의는 말고요, 제가 얼굴 열고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토론을 이어도 좋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아빠 주사는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주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걸 아직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기가 나오려면 자궁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 애가 나오려면 애가 나오는 날을 아기가 결정할까요? 엄마가 결정할까요? 찍어보세요. 엄마, 아기. 맞아요. 아기예요.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그럼 신호를 주는지 아세요? 엄마 저 나갈래요. 뭐 전화할 수도 없고 핸드폰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아기가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요, 방법이요. 아기가 엄마한테 아니에요, 이런 호르몬을 보내는 거예요. 요게 아기가 뿜는 호르몬의 이름이야. 요걸 뿜으면 제가 엄마예요. 뱃속에서 자궁속에 아기가 이 호르몬을 분비했죠. 그러면 나의 뇌가 알아차리겠죠. 아, 요 말이 우리 애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의 소통 방식은 전혀 다른 거죠. 차원이 높죠.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그냥 말로 대화를 하잖아요. 아기는 생리학적으로 대화를 한다고요. 완전히 우리의 의식적 차원을 초월해 있다. 그럼 이 호르몬이 뽑아지면 엄마의 뇌하수체 후엽에서 우리 애기가 옥시토신을 뿜네. 그러면 나도 옥시토신을 분비해야지. 엄마도 같이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궁수축이 시작되고, 조금 힘들면 다시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휴식기가 오죠. 그 옥시토신, 엔돌핀이 교대로 분비되면서 자궁수축 진통이 왔다 갔다 마지막 아기가 나오는데, 이때 아기가 마지막에 나오고도 아기가 나오자마자 엄마 품에 올려지죠. 이때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의 모든 과정을 생화학적으로 요약하면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으로 시작해서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으로 종결되는 과정이 바로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옥시토신이 잘 분비되면 출산이 쉬워지겠네.
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예교원의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을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원래 이 엄마는 출산 뭐 힘들게 생각하지도 안 하고 룰루랄라고 늘 행복하고 신랑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평소에 옥시토신이 잘 나오는 여자야. 그런 사람이 아기를 잘 낳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기를 왜 잘 낳는지 몰라요. 근데 대개 현대인들은 옥시토신이 잘 안 나와요. 왜?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더럽게 잘 나오죠. 뭐 누가 좀 안 좋게 하면 짜증이 급짜증을 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기질이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애들은 바닥에 누워서 땡깡을 치잖아요. 남편이다 엄마들마저도 심심하면 내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옥시토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이런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산모교실 가서 강의 공부 안 하고 내 이거 하고 후기 올리고 찍고 옥시토신 안 나옵니다. 그런 몸 잘.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옥시토신이 언제 제일 잘 나오죠? 그랬더니 뭘 언제 제일 잘 나오기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뿅 하고 빠졌을 때, 여러분이 전혀 제가 총각 때 길거리 가다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 지나간다. 이때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 할 때 정말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남자 여자가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출산을 무조건 돕는다는 게 아니라 꼭 부부관계를 성적인 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 가면 신랑이 퇴근해서 오면 손 바로 씻고 들어와서 오늘 안 심심했어 안아주고 옆에서 이렇게 안고 있고 쓰다듬으면서 격려하고 이런 모든 작고 디테일한 행동들이 아내로부터 옥시토신이 잘 분비되는 경험 빈도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옥시토신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면 참 좋고, 또 그 다음에 한번 나올 때 와장창창창창 나오는 그런 경험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관계도 서로 부담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꽤 많은 남자들이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며 같이 잠자자고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뇌가 작동이 되잖아요. 안에 배가 이렇게 불룩한데 부부관계 한다는 게 굉장히 막 정신적으로 부담이 온다고요. 그러면 체위를 바꾸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런 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제일 잘 하죠. 왜? 워낙 성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는 보수성이 높으니 꼭 그런 관계가 가지 않더라도 아빠의 행동, 아빠가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그때 아빠 특강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우리 아내한테 꼭 부부 관계까지 하지 않더라도 자주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늘 쓰다듬어주고 한마디를 해도 좀 더 따뜻하게 말을 하고 언제나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아, 이런 행위들 자체가 내 아내가 출산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남자가 확실하게, 일반 사회에서 남자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해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를 잘해요. 근데 감정적인 얘기는 잘 안 받아들인다. 태담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냥 얘기하면 잘 못 받아들여요. 당신이 그래도 애 낳는데 와서 당신이 아빠인데 뭔가 좀 해야지. 내가 근데 해주려고 하는데 뭐하는 알아야 해주지. 이렇게 된다고 남자의 뇌는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교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나의 남편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내는 그런 대화의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요새는 워낙 산정교육이 안 오니까 이런 교육은 없어졌는데, 부원장님, 우리 옛날에 32회 과정할 때는 부부 무슨 과정도 있었어요? 직장인 반도 있었고, 부부 간에 뭐가 있었어요? 부부 간 대화법도 강의를 2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부부 간의 대화법도 우리가 2시간 커리큘럼으로
20년 전, 10년 전까지는 그 교육을 2시간짜리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교원의 과거는요, 32회 과정이었어요, 정규 과정이. 20주 전에 등록을 안 하면 서울에서는 등록 자체가 안 됐습니다. 32번을 오프라인으로 와야 했다고, 부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산정교육이라는 게 결코 그냥 간단한 교육이 아니고 출산만을 목표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출산이 인생하고 다 같이 붙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뤄야만 출산이고 초기 육아가 다 잘 풀려가거든요. 근데 너무 다들 출산 교육 해달라 그러면 애가 여자의 산도에서 나오니까 이 산도를 넓히고 애가 어떻게 잘 나오고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참고 딱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1차원적인 너무나 원시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체는 너무너무 통합적이잖아요. 코로나가 온다. 그럼 코로나를 막으려니까 마스크를 써라. 웃기신다고요. 정말 웃긴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마스크 안에는 마스크를 벗었다 꼈다 하고 있고, 길거리 나가면 남자들 마스크 턱까지 내려놓고 담배 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손은 뭐 택시 탄다고 택시 문고리, 지하철 탄다고 지하철 터치, 문 연다고 문 터치, 이미 손은 오염될 대로 오염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만지고 있는데 그 마스크의 예방 차단율이 얼마나 높겠냐고요. 진짜 뛰어난 인간이라면 오염된 손을 입에 터치하더라도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의 면역력 증강에 힘쓰고 아예 내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게 언제나 밝은 생각을 하고 밝게 웃고 이런 때 밖에 나가서 꽃 싸가지고 거실 식탁 위에 꽃 올려놓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남편이 떡 퇴근했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린정돈되어 있고 여보 무슨 일 있어? 이럴 정도로 환경이 너무나 프레시하게 바뀌어서 정말 가족이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전업주부들이 해야 할 진짜 코로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젠틀버스 병원들은 전부 교육 참여해야 되고 어플 이거 다 깔아야 되고 병원하고 소통해야 되고 아까 보십시오. 대구 효성병원 그 연세 있으신 그 병원장님 지금 진료도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큰 병원의 병원장님도 어플 깔아서 이 수업 참관하러 들어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너의 마인드예요. 오너는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만 현혹되지 않는다. 먼 미래, 안 보이는 미래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허즈번드 코칭의 핵심이 여러분의 아빠는 아빠 특강을 꼭 마련하겠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한 것도 하나 있었고, 아빠 특강, 허즈번드 코칭이 잘 되려면 허즈번드, 남편을 나의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여러분의 지혜가 절실하다. 이게 급선무다. 그래서 엄마의 생각도 오늘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7 찍으면 그분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아파트 강은 3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규 강좌에 보너스 강좌 있었잖아요. 거기서 할 거예요. 보너스 강좌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가 며칠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주제는 신생아 돌보기. 보원장님이죠? 강경 보원장님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신생아 출산 직후에 신생아 돌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집 청소 빨리 하고 집안 분위기 화사하게 예쁘게 드라큘라, 바퀴벌레, 뭐 바이러스 이런 종류는 구경도 못하게 밝은 것들만 올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세요. 뭐 할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한 달 체험 과정 많이 홍보해 주세요. 한 달 과정 정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엄마 학교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맘스카리지도 많이 오세요. 모바일 스쿨도 많이 오세요. 화이팅! 바이바이! 바바바바바바